Does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a credibility problem in the court of law? Well, this morning, several cases around the country are pointing exactly to that. A federal judge in Chicago says a top Border Patrol agent was lying Thursday when he said he was hit in the head with a rock before deploying tear gas on protesters. 논의 중인 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은 확인된 사실, 확립된 법적 해석, 그리고 여전히 논쟁 중인 정치적 해석 사이에 신중한 구분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사법부가 공개한 공식 기록 및 판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제1심에서 전 대통령과 그의 법적 대리인에게 부과된 재정적 제재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제기된 민사소송이 절차 규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건의 핵심을 이루며 나머지 분석이 전개되는 제도적 틀을 설정한다. 이는 사법부 활용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민사소송법 영역의 결정으로 과거 정치적 분쟁의 역사적 진실성이나 형사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제재를 초래한 소송은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및 이후에 소송 제기자에게 정치적 피해를 주기 위한 협의를 했다는 혐의로 광범위한 정치인, 기관 관계자 및 민간인 네트워크를 책임지려는 시도로 제기되었다. 피고인에는 정당 지도부, 연방기관 전직 수장, 정치단체 및 여론조사 보고서 제작 관련 민간인 등이 포함되었다. 핵심 주장은 이들 행위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적 서사를 구축하고 확산시켰으며 이는 소장에 따르면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된 법적 수단은 원래 조직적 범죄 단체와 지속적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알라이큐법이었다. 소송이 제기된 순간부터 민법, 헌법, 소송 절차 전문가들은 이 법적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리쿄 법은 적용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조직화된 구조, 구성원 간의 기능적 연계,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불법 행위의 반복적 패턴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법적 모델을 정치적 선거적 분쟁 맥락으로 옮기는 것이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문은 단순히 주장들의 정치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서술된 사실과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 간의 부합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연방판사에 의해 1심에서 심리되었을 때 판결은 소송을 완전히 기각하는 방향으로 내려졌다. 판사는 제기된 주장이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소송의 논증 구조가 인용된 법률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 해석에 그치지 않고 사법제도의 부적절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로 인해 사법부가 악의적이거나 남용적인 소송으로 간주하는 상황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는 재정적 제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제재 부과 문제는 법조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드물며 법원이 소송권의 한계를 명백히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호하고 시스템이 협박이나 보복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예외적이면서도 합법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특히 공인 이 관련된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쟁의 경우 악의적 소송 개념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다 신중한 분석도 존재합니다. 항소법원의 제재 확정은 논쟁의 새로운 요소를 추가했다. 해당 판결을 재검토한 법원은 종종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기관으로 묘사되어 일부 관측자들은 이 결과가 법조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분석가들에게는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가 결정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이 법적 논쟁으로 위장된 정치적 충돌이 아닌 절차적 문제로 다루어졌다는 해석을 강화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 주장을 상대화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의 이념적 구성이 해석상의 차이를 배제하지 않으며 심지어 만장일치로 내려진 사법 결정조차도 극심한 양극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논쟁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재 확정은 법과 정치의 경계에 관한 더 큰 논쟁의 특정장으로 간주되며 이는 반드시 해당 사건의 제도적 의미에 대한 최종적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부과된 책임의 성격과 관련된다. 이 판결은 제재금 지급에 대해 공동 및 연대 책임을 확립했는데 이는 채권자가 관련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게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공동 책임을 부여한 신호로 해석되어 변호사와 의뢰인이 사법제도 적정 사용에 대한 의무를 공유한다는 관점을 강화한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 방식이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변호사 업무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판결을 지지하는 측은 공동 책임이 법적 혁신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소송의 법적 근거를 엄격히 평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미 확립된 소송 절차 원칙의 적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책임이 변호사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맡으려는 의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향후 법원이 이러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미국 법체계의 두 가지 기본 원칙 사이의 긴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개인과 집단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자신들이 피해라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법 접근권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정치적 분쟁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는 소송으로 인해 사법부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석된 사건은 이러한 긴장의 사례로 인용되어 왔으나 정확히 어디에 이 두 가치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 이 결정은 또한 극심한 양극화와 광범위한 불신이 특징인 정치 환경에서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분석되고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고위층 사건에 대한 제재 적용이 법원의 전문적 권위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유형의 결정이 더 광범위한 정치적 서사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사법제도의 선택성이나 도구화라는 인식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해당 판결은 2016년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주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며 여전히 공개적으로 논의 중인 역사적 분쟁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 공식적 범위는 특정 사건의 평가와 기존 절차 규칙의 적용으로 제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대중적 영향력이 큰 공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영향력이 다양한 해석과 검증을 받는 대상이 되게 합니다. 분석의 지속은 초기의 절차적 정당성 논의에서 초점을 전환하여 항소심에서 제재가 확정된 이후 논의되기 시작하는 제도적 운영적 파생 문제들로 이동시킨다. 해당 특정 절차에서 일반적인 상소 가능성이 소진되면 공개적 논의는 결정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법체계가 그 집행을 위해 마련한 메커니즘과 그러한 메커니즘이 높은 정치적 노출 상황에서 초래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환은 형식적으로 기술적인 결정이 법적, 제도적, 경제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는 방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 법체계에서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판결은 관련 당사자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무관하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특정 법적 관계를 창출한다. 이 시점부터 민사법에서 비교적 표준화된 방식으로 규정된 집행수단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복잡한 자산과 다양한 기업 활동을 가진 공인일 경우 이러한 집행수단의 적용은 비례성, 실질적 효과, 제도적 선례에 대한 추가 논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논쟁이 반드시 법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정이 적용되는 가시성과 정치적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요소 중 하나는 소송 제기자와 그 법정 대리인에게 부여되는 연대 책임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책임은 법원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동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드물지 않습니다. 그 배경 논리는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전략적 결정에 참여하므로 사법부의 적법한 사용 범위를 준수할 의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측면은 공공 및 학계 논쟁에서 산기한 해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 사건에 연대 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변호사 업무가 단순히 도구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포함한 윤리적 전문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강화한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사법제도가 법조인 스스로가 행사하는 내부적 필터링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변호사의 개인적 책임 확대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분쟁에서 고객을 대리하려는 전문가들의 의욕을 위축시키는 등 측정하기 어려운 간접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논쟁은 사법제도 보호와 광범위한 방어권 보존 사이의 균형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와 연결된다. 엄격한 제재 적용을 주장하는 측은 제재 부과 기준이 높으며 극단적인 사례에만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비판자들은 극단적 사례의 정의가 정치적 맥락과 사안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택적 적용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핵심 논의 축은 금융결정의 집행 메커니즘과 관련됩니다. 부동산 담보권 등록, 금융자산 동결, 수익 흐름 재편과 같은 수단은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 분쟁에서 일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 자산과 복잡한 기업 운영을 가진 전 대통령과 연관될 경우 이러한 수단들은 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평판적 영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제재 금액이 단독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재산의 제한된 일부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수단은 주로 보증수단으로 활용되며 상당한 재산 구조 붕괴를 유발하기 위한 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관찰자들은 여러 법적 의무의 누적 효과에 주목하며 상대적으로 소액인 금액도 다른 관할권에서 내려진 불리한 결정들과 합쳐지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누적 효과 개념은 동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서로 다른 민사소송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분석에서 탐구되어 왔다. 각 판결은 법적으로 독립적이지만 다수의 채권자가 공존하는 상황은 자산의 관리, 자금 조달 또는 담보 활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의 법인 구조, 금융기관과의 사전 합의 존재 여부, 집행 단계에서 채권자들이 채택하는 전략 등 다양한 변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도적 차원에서 제재 집행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과도 얽혀 있습니다. 일부 논평가들은
고위층 사건에서 법원이 제재를 적용하고 유지하려는 의지가 사법기관의 기술적 중립성을 재확인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절차적 규칙이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결정의 가시성이 집행 단계 자체의 정치화를 부추겨 일상적인 절차를 더 광범위한 분쟁의 상징으로 변모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사법 결정의 형식적 범위와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해석들도 있다. 법원이 특정 재정적 의무와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결정에 국한되는 반면 정치 및 미디어 행위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더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하여 그 결과를 제도적 강화 또는 약화라는 서사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의도와 대중적 수용 간의 괴리는 고도로 양극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제도가 직면하는 반복적인 도전으로 지적됩니다. 또 다른 자주 언급되는 점은 집행규칙의 예측 가능성이다. 결정을 옹호하는 측은 담보권 등기 및 금융 동결과 같은 메커니즘의 적용이 명확하고 확립된 기준을 따르므로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대기업 경영진의 복잡한 자산 구조로 인해 집행이 더 오래 걸리고 추가 분쟁에 노출될 수 있어 논쟁을 연장하고 사건의 가시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분석은 결론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정의 전개에 불가피한 결과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행 단계와 그 가능한 제도적 영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해석들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분석적 흐름에 의해 때로는 민사법 체계의 정상적 작동 사례로 때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환경에서 기술적 규칙을 적용하는 데 직면한 기관들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사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해석들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논란이 단순히 원심 판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어떻게 인식되고 논의되는지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책임, 변호사 업무의 한계, 사법 결정의 집행, 그리고 엄격히 법적 범위를 벗어난 분쟁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의 관찰 지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으며 기존 제도적 틀 내에서 절차가 후속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분석되고 있다. 이 새로운 공식화는 분석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선을 돌려 그것이 속한 더 넓은 제도적 환경을 검토한다. 미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둘러싼 사법적 결정은 단순히 고립된 기술적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드물다. 종종 이러한 결정들은 법적 체계, 정치적 역학, 여론 형성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건들을 둘러싼 논쟁은 법적 근거나 소송 기록에 국한되기 어렵다. 이는 판례, 제도적 정당성, 권력 분립, 장기적인 정치적 분쟁에서 사법부의 전략적 활용 한계에 대한 성찰로 확장된다. 이 논쟁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수십 년에 걸쳐 공고화되어 온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다. 과거 주로 정치 영역에서 해결되던 갈등을 법원에 의존해 해결하는 것은 미국 시스템의 최근 특징이 아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심화된 양극화, 정당 분열, 전통적 협상 및 제도적 중재 메커니즘의 약화라는 맥락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송은 단순히 법적 분쟁 해결을 넘어 공공서사 구축, 정치 집단 동원, 상대방에 대한 상징적 물질적 비용 부과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사례가 해당 과정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본다. 남용으로 간주되는 소송 행위에 대한 제재 적용은 사법부가 소송권 행사의 정당성과 사법제도의 정치적 목적 활용 사이의 경계를 더 명확히 설정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해당 결정은 정치적 논쟁 자체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법부가 규범적 관점에서 기술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일관된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강조점은 주장 내용의 정치적 측면보다는 소송 절차가 구성되고 제시되며 진행된 방식에 더 맞춰져 있다. 다른 해석자들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한다. 그들은 극심한 양극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근거를 마련한 결정조차도 판사들에게 귀속된 의도와 무관하게 간접적인 정치적 효과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가시성과 관련 당사자들의 정체성이 결합되면서 어떤 결정이든 기관의 정당성, 탄압 주장 또는 법치 강화에 관한 경쟁적 서사에 신속히 편입된다. 이로 인해 사법부는 그 결정이 엄격히 법적 영역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재해석되는 환경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긴장은 현대 사법기관이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자주 지적됩니다. 법원의 독립성, 기술적 엄격성, 규범적 일관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공공 영역에서 강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엄격히 법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일부 계층에서는 제도적 중립성의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다른 계층에서는 소극적 태도나 특정 정치적 서사에 대한 암묵적 동조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 본질에 내재된 것이며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또 다른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측면은 판례 형성과 관련됩니다. 미국 법에서는 악의적 소송에 대한 제재 부과와 관련된 결정이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새로운 사건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미래에 이해되고 적용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부 법학자들은 이러한 제재의 확정이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수단의 더 엄격한 적용을 장려하여 사법부의 규율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사건의 특수성, 즉 관련 당사자와 특정 정치적 맥락이 법리 해석에 대한 일반적 영향력을 제한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미국 법체계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여기서 판례는 점진적이고 증분적이며 맥락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축됩니다. 개별 판결이 사법 관행 전체를 갑작스럽게 재정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존 규범의 해석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당 사건의 장기적 영향은 즉각적 효과보다는 향후 판결에서 이를 인용하거나 구별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는 다수의 제도적, 정치적, 문화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 느린 과정이다. 사법부와 여론의 관계 역시 이 사건 분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정치적, 사회적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며 주목받는 판결이 이러한 인식을 좌우할 수 있다. 일부 관찰자들은 민감한 사건에서도 절차적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 계층 사이에서 제도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다른 관점에서는 특정 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결정이 제시된 근거의 기술적 타당성과 무관하게 선택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비대칭성은 극도로 양극화된 맥락에서 사법부가 사회 안정화 도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낸다. 사법부는 명확하고 형식적으로 일관된 규범적 답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답변이 공공 토론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재해석되며 도구화되는지는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분석된 사건은 사법 결정이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더 광범위한 정치적 논쟁을 부추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변호사 업무 및 법률 실무 분야에서도 이 사건은 전문적 책임과 소송 전략에 관한 중요한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에게 공동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부에게 직업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법률 업무가 단순히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규칙과 한계를 존중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의 정의가 법적 창의성이나 확립된 법률 해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지를 억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고려합니다. 이 논의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전략적 소송의 역할에 관한 더 광범위한 논쟁과 연결됩니다. 역사적으로 소송권은 권리 확대, 공공정책에 대한 도전, 사회 변화 촉진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소송에 과도하거나 명백히 도구화된 사용은 제도적 과부하를 초래하고 사법제도 자체의 규제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핵심 과제는 이러한 다양한 권리 행사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는 복잡하고 종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평가를 수반한다.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요소는 사법적 결정과 정치 주기 간의 관계이다. 이 현상은 과거 선거 분쟁이 여전히 공론장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들이 선출직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는 맥락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법원이 그러한 전망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나리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종종 분석된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며 사법부의 제도적 기능에는 간접적인 정치적 결과의 관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분석을 이러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 보면 이 사건이 미국 제도의 상태에 대해 단순한 답이나 결정적인 결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는 광범위한 소송권 보호, 치열한 정치적 경쟁, 그리고 형식적으로 독립된 사법부를 결합한 민주주의 체제에 내재된 긴장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들에 추가된다. 이러한 긴장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단일 사건으로 환원될 수 없는 법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분석은 논쟁을 종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제도적 변화와 해석적 논쟁이라는 더 넓은 틀 안에 이를 위치시키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장기적인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동원되는지, 법원이 이러한 사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응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찰 지점 역할을 한다. 새로운 사건 판결 및 맥락이 미국에서 정치와 사법부 간의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감에 따라 그 함의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향후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